예, 요즘 아주 뜨겁습니다. 그야말로 후끈 달아오른 장외 주식 오늘 공부하는 순서죠. 장외 주식 최고의 멘토 소영주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외 주식이 요즘 뜨겁다. 이제 오시면서 카메라 저희 이제 켜지기 전에요. 장외 주식이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주간 또 흐름도 정리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과열된 국면에서 접근 가능한 건지도 체크 도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 장외 주식이 후끈거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금의 유동성이 정말 넘치고 있죠. 기본적으로 현재 주식형 펀드 자금들이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이유는 매도하고 싶어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들이 유출되고 만기가 도래된 자금들이 다시 유입되지 않고 환매 요청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개인들이 자기 자금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자금들이 10조 넘는 자금들이 지금 유출되고 있고 이 자금들은 거래소 코스닥을 지나서 장외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장외시장에 들어오면서 솔직히 요즘 장외시장이 좀 가열된 양상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의 시장들은 조정기에 좀 들어간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 주식도 일부 조정기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비상장에서 장외 주식은 조정기 없이 바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조정기라는 것은 형들의 주식이죠. 거래소 코스닥이. 형들의 주식이 조정기를 거치면 2주 후에 그 여파가 옵니다. 그러나 이 간격이 짧아지면서 그 여파 없이 지금 지속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다만 이것이 편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장된 박셀바이오라든가 이런 공모주들은 정말 한없이 떨어졌습니다. 일부 종목에 국한되어 있는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영리해졌다는 것이죠. 좋은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단기성 상품에 집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장외 주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축의 상품입니다. 단기성 주식은 얼마 벌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익은 감입니다. 이 다 익은 감에 얼마나 돈을 벌겠습니까? 장외 주식은 최소한 2년과 3년을 바라보는 저축의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말도 많죠. 지금 카카오뱅크 가열되어 있고 고가 논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40조를 넘어가면서 다시 좀 밀렸습니다. 34조까지 밀리고 지금 10만 원대가 역시 붕괴되었습니다. 붕괴되고 현재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가 매수가 붙어 있고 매도는 11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현재 카카오뱅크와 매도와 매수는 개인들입니다. 0.1%의 우리 사주들이 나와서 가격을 주제해 가는데 이 가격에 사는 개인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정 주가는 7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내년 하반기 상장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여러분들 충분히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십시오. 조급하게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요. 내일, 다음 주, 다다음 달에 상장되는 게 이 카카오뱅크가 아니기 때문에 상장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이 회사는 충분히 또한 현재 자본금이 작습니다. 자본 역량이 작기 때문에 현재 이 주식도 더 많이 발행을 해야 됩니다. 증자를 해야 되는 40억 주 가까이 증자를 해야 됩니다. 이 주식이 증가된다는 것은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 가치로 보았을 때도 모든 기관들이 9조에서 10조를 예측합니다. 현재 주식 자체가 버블이라고 세 번째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고 두 번째 크래프톤 또한 입찰 예고를 요구했죠. 주관사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각 증권사에 우리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에게 제안서를 넣어주세요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기사는 나오지 않는데 통상적인 기사는 주관사 선정 기사가 나오는데 입찰 제안서까지 나오는 기사가 나올 정도면 크래프톤이 가장 핫하다는 겁니다. 실은 이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간 가장 핫한 주식만 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종목들이 나옵니다. 실은 장외 주식은 4,200개 종목이 있지만 앞서 설명을 했지만 10개 안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 종목만 하여도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가장 많은 이슈거리가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이 오늘 주가가 증권불에서 190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이러다가 200만 원 찍을 태세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이 크래프톤을 3년 전부터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 당시 가격이 20만 원대였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회사라고 알고 있고 또한 30조 매출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매출처에 대한 궁금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느낌표는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시장은 150만 원 기준을 봐도 PER이 30%입니다. 이 30%이기 때문에 좀 오버슈팅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크래프톤은 뭘 확인해야 되냐? 이 30조의 매출처입니다. 현재 앞서 방송에서 크래프톤은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크래프톤이 서비스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하평정량이 지금 크래프톤이 나오기 전에 절지구생의 이름으로 서비스가 됐는데 크래프톤도 부인하고 있고 텐센트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노열티는 지급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주가는 너무 고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고 여러 기관 및 여러 전문가들도 오버슈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카카오 게임즈 이후에 가장 먼저 상장될 종목을 크래프톤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크래프톤이 상장의 산을 넘을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주관사를 선정해야 되겠죠. 심사를 청구해야 되겠고 심사가 승인하는 기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0조 예상 매출액에 대한 매출처가 정확히 공개되었고 기본적으로 지금 1분기에서 2분기에 밀렸습니다. 현재 북미 상황이 약간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 3분기에 들어와서 인도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3분기에 병합되면서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확정됐다는 게 아니라 예상을 하고 기본적으로 2분기보다 3분기가 매출처가 후퇴할 걸로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너나 없이 자금이 있다고 크래프톤 하면서 주식을 구입하는데 그럴 때 누가 구입을 삽니까? 개인들이 삽니다. 그럼 파는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주식을 구입하는 사람은 개인이고 이 구입한 주식은 상장까지 절대 개인들을 팔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주식을 파는 곳은 기관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의 만기, 투자 후 만기 2년이 되면 주식을 팔 수가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크래프톤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창투사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그 창투사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 기관들이 주식을 팔고 있다는 것이고 이 주식을 사는 사람은 개인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기관들이 이 주식을 사는 건 이해가 돼요. 충분히 공부를. 그러나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기관의 물건을 받아내고 있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수없이 추천한 크래프톤입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지만 지금은 좀 더 냉정하게 좀 더 쉬면서 좀 더 주의를 살피면서 주식을 편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적정 주가를 120에서 130만 원대 오면 사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홈앤쇼핑이 상장을 재추진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주식입니다. 이게 비상장 주식, 장애 주식은 한급성의 문제입니다. 주식을 샀는데 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묶이는 겁니다. 또한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죠? 휴지가 되는 게 바로 비상장 장애 주식입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있습니다.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중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입니다.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올해도 상장 이야기가 나왔지만 상장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개인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개인주들이 엑시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상장입니다. 그래서 장외주식을 편입할 때는 반드시 상장의 증거가 있는 주식을 편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 주식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상장 주식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공부한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어제부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자, 놀랍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가도 결정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주식이 거래된다. 공모가를 사전에 판다는 것이죠. 실은 지금은 이제 우리 사주라든가 또는 기관들은 주식을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8만 원에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 38만 원의 거래를 시작했다는 것은 상장했을 때 따상가 상한가를 또 노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번 주에 상장된 공모주들이 거의 다 하락을 면치 못했어요. 위험한 게 공모주 시장인데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BTS가요. 앞서서 SK바이오팜,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여주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마치 공모주 시장은 한금알을 낳는 거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실은 1년에
이렇게 멋진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도 정말 저도 올해로 25년째 장애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의 이벤트에 지나지 않고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주식이 공모가도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그런데 38만 원에 거래를 시작했다는 것은 가상의 공모 주식을 팔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거래가 일부가 있지만 38만 원까지 산다는 것은 고가인 것 같습니다. 좀 자정해 주시고요. 충분히 시장에 올라갔을 때 이런 종목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장애 주식은 저축 상품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 가지로 이슈상에 있잖아요. 미국 시장, 지금 미국 시장에 국내 시장 일부 조정기로 진입을 했어요. 그러나 장외 시장은 왜 조정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럴 때 장외 시장은 통상적으로 한 2주 정도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이번에 테슬라의 사태, 니콜라의 사태로 기술주들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기술주보다는 바이오주가 더 폭락했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면 미래의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에 의심을 가는 곳에 주식들은 다 뺀다는 것이죠. 그만큼 실적도 중심으로 간다는 것이죠. 시장을 좋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실적주 중심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전히 비상장 주식에서는 언택트 관련주인 카카오 관련주가 강합니다. 우리가 카카오 계열사가 97개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1개가 상장됐죠. 왜 카카오 관련 계열사들이 상장을 이렇게 급하게 서두른 이유는 있습니다. 네이버도 관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현재 20년이 넘어가면서 안정된 자기자본 회사들을 창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네이버 웹툰을 상장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카카오는 단기적 회사입니다. 우리가 카카오톡 나온 지가 딱 10년 됐어요. 그럴 때 그 96개를 만들 때 누구 돈을 썼겠어요? 본 돈이요? 아니요. 기관 돈을 썼겠죠. 기관 돈을 썼기 때문에 그 주식 기관들은 뭡니까? 비상장 회사가 장외 주식이 배당하지 않잖아요. 배당하는 않는 회사에 왜 투자했겠죠? 상장을 전제 조건으로 기관들은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카카오 계열사들은 거의 60% 가까이 기관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장을 서두른 거죠. 카카오 뱅크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엠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퀴즈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퀴즈가 야나두가 되겠죠. 이런 회사들이 왜 상장을 서두르면 거의 주 투자처들이 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카오들은 지속적으로 상장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장외에서 이런 시장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는 게 바로 카카오 계열사입니다. 앞으로 계속 강하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시장의 유동성 형태에서 볼 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외 주식은 어떻게 보라고 했죠, 제가요? 저축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너무 단기성 시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러 회사들의 주가를 보시면 이 회사들 보통 3년에서 4년이 됐습니다. 크래프톤의 적정 주가는 얼마일 것 같습니까? 지금 오늘가가 190만 원입니다. 저는 앞서 말한 대로 적정 주가를 120에서 130을 보았습니다. 카카오뱅크요, 현재 주가 9만 5천 원. 저는 개인적으로 7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7만 원에서 5만 원 사이가 적정 주가입니다. 그 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LG CNS를 추천한 지가 거의 2년이 됐어요. 2만 원짜리 주식에는 오늘 8만 원입니다. 나쁜 주식은 아니지만 고가 실은 상장 로드맵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LG CNS가요. 이런 주식은 한 6만 원, 5만 원 선에서 구입하는 게 적정 주가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산다는 것은 좀 가열되어 있습니다. 바디프렌드의 현재 주가가 8,800원입니다. 이런 종목은 좀 좋죠. 이런 상승기에 전혀 상승을 하지 않았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고 두 번째로 TMX 소프트 같은 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외 주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축의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성 상품을 하신 분들은 거래소 코스닥 주식을 하세요. 그러나 이 장외 주식은 1년과 2년 또는 3년 멀리 때로는 10년을 바라본 주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하고 또 지금처럼 가열되어 있는 시장에서 덥석 주식을 사지 마시고 고민하고 또 냉정한 판단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